자, 정부가요, 지금 현행 수도권의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간 더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이번 추석 연휴, 과연 가족들 모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의문이 참 많았는데요. 김원민 기자, 네. 여기 키워드에 추석된 8명까지 키워드예요. 추석때는 8명까지 뭐 무조건 다 모일 수 있나 봐요? 네, 일단 추석 때 8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8명, 최대 8명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최대 4명까지 합해서 이 전체 8명까지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대 8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건 사실 오후 6시까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후 6시 이후엔 이 지금처럼 또 2명 제한에 여기에 접종을 완료한 사람 4명을 더해서 최대 6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6시 전에는 4명, 6시부터는 2명,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최대 4명까지 만날 수 있다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제일 좋은 거는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제일 좋은 건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벌써 이 코로나가 확산된 지 1년이 넘었고, 뭐 지난해 추석 그리고 올해 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가족들끼리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석에도 좀 거리를 더 주십시오라고 정부가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 건데, 이 마음이 이 김부겸 총리의 말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국민들께서 작년 추석과 올 설 두 번의 명절 동안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석까지 그리운 만남을 미뤄주십사라고 요청드리기에는 정말 저희들이 너무 죄송스럽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서로 보호해주는 안전한 추석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급적 최소 인원만 백신 접종 또는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고향 방문을 해 주십시오. 만약 부모님께서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으신 경우라면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만남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이 가족끼리 보긴 보되 좀 안전한 추석으로 보내달라라는 호소였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통상 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이 요양원도 면회가 사실 지금 금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서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서 2주 동안, 그러니까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은 이 요양원 면회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김원민 기자,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우리 집에 가족이 이제 4명이에요. 네. 이제 추석 때 이제 고향을 가야 되잖아요. 네. 고향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백신 접종을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나는 이제 고향 가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4명에다가 접종 완료자 2명, 6명이잖아요. 만날 네.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백신 접종을 안 하셨으면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김태희 랭커가 접종을 완료를 했다거나 혹은 이 4인 가족 안에서 접종을 완료했다고 한다면 또 만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가 최대 4명까지 된다라는 점을 좀 잘 고려를 해서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그리고요. 이와 별개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이 더 지속이 돼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 좀 바뀌는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소 완화되게 됩니다. 뭐 수도권 4단계, 또 비수도권 3단계는 여전히 적용이 되지만 이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또 모임 인원 등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는데요. 이 먼저 4단계 적용 지역의 경우에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기존에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그렇죠. 있었는데 이게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오. 모임 인원도 6명으로 느는데요.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끼리 6명 모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낮 2시까지는 2명, 오후 6시부터는 4명 이상의
낮 2시 이후 낮에는 2명,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의 이 접종 완료자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합니다. 아하. 이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의 경우에는요. 모든 다중 이용 시설에서 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8명까지 최대 모임이 가능하고요. 이 결혼식이 기존 4단계에서는 입장 인원이 49명으로 제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이 99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단 조건이 붙게 되는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백신을 접종 완료하지 않은 분은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못 모이는군요. 네, 단지 이제 그렇죠. 접종 완료자가 있을 때 최대한 이제 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가 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른바 이제 위드 코로나에 관련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어떻게 뭐 물론 백신 인센티브긴 하지만 사적 모임 제한이 좀 완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사전 점검 단계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일반 영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위드 코리아로 좀 진입된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추석 연휴를 기해서 조금의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10월 3일까지는 현재 시스템을 다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지금 몇 달째 이런 이 봉쇄가 되면서 사실 영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최근에 대출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2년째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객관적인 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결혼식 같은 경우도 참석 인원을 99명으로 할 경우에 이제 이게 허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게요. 요즘 일반 그 예식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식사를 어떤 대접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예식장 빌리기가 꽤 어렵습니다.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이게 어떤 옵션으로 해서 식사를 할 경우에 한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러면 49명으로 한 근거는 뭐냐? 그럼 지금과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은 또 이제 시위하고 여러 가지 여론이 있으니까 이제 99명 늘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지금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론의 압박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한 달 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보완책들 그리고 또 이게 과연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요 이번에 이제 사적 모임 완화 조치를 하면서 이거는 이 소자영업자 등 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민생 경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지 이게 코로나 상황 자체가 안심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